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쉽고 재미있는 손흥민과 관련한 토트넘 전술에 대한 영상입니다. 최대한 쉽게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영국 디 애슬레틱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요. 영상이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만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즌 손흥민의 경기를 어떤 감정으로 시청하셨나요? 저는 직업상 매경기 시청해야 했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상 콘테가 거의 해리케인의 팀으로 탈바꿈 시켜놨죠.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해리케인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에 헤딩으로 10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격수가 득점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케인의 뛰어난 공격력을 입증하는 것 말고는 토트넘의 공격 빌드업에는 문제가 있었죠. 토트넘은 밀집 수비를 상대로도 크로스를 넣는 것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끊어서 들어가는 빌드업 플레이가 부족했는데요. 특히 코너킥 상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케인의 헤더를 통해 계속해서 팀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팀의 전술에서 메잘라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특장점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응은 그리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공격수 영입까지 선언하지 않으면서 손흥민을 믿었는데요. 처음에는 영국 현지에서도 무명의 감독의 겁없는 배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스타일은 변화했고 전술적으로 극단적일 수 있지만 공격은 훨씬 더 유동적이고 파이널 서드에서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시즌 전체 공격의 19.3%에 달하던 헤딩 슈팅이 이번 시즌에는 12.1%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트넘의 크로스 유형에 있고 이 변화의 핵심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크로스 중 28.7%가 땅볼 크로스였습니다. 전 누누이 손흥민 원톱을 반대했던 분들에게 엔지 감독은 롱볼 크로스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다면서 일일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땅볼 크로스의 급증은 지난 시즌에서 18.7% 증가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런 전술하면 뭔가 떠오르는 감독과 팀이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펩의 맨체스터 시티와 아르테타의 아스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컵백입니다. 이런 득점 유형은 엔지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시티의 9골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컵백성 득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지난 시즌 9위에 그쳤던 총 컵백성 슈팅 개수에서도 34개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빌드업을 통해서 컵백 패스로 득점을 성공시키느냐가 강팀의 완성도를 나타냅니다. 토트넘의 6번의 컵백에 의한 득점 중 5번이 왼쪽에서 어시스트가 이루어진 골이라고 합니다. 우도기가 주로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고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 자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컵백성 득점은 주로 원투를 주고받거나 또는 제3자의 선수가 상대 풀백 뒤쪽으로 침투하는 잘 짜여진 넓은 범위의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뉴캐슬 경기에서 손흥민은 엔지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동료들에게 교육시켰죠. 경기에서 풀백 우도기와 윙어 손흥민의 긴 원투 패스를 통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우도기가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가 전진하며 뉴캐슬 미드필더 5명의 뒤쪽의 좁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센터백의 견제를 받지 않는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스를 연결했죠. 클루셉스키가 포로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토트넘은 뉴캐슬이 볼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에 빠르게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풀백에서 풀백, 포로에서 우도기로 바뀌는데 뉴캐슬은 오른쪽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윙어 미구엘 알미론이 충분히 빨리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우도기는 재빨리 1대1 찬스를 잡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합니다. 자, 손흥민의 개인기의 특징은 화려함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스텝 오버 한 방으로 스트리피어를 제친 뒤 라인을 따라 돌파해 패스했고, 이어받은 우도기는 6야드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컷백 득점을 했습니다. 이 전술은 페널티 지역의 점유도 중요하지만 슈팅 타이밍이나 위치도 매우 중요하기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우도기는 미드필더가 견제할 수 없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수 사이를 가로질러서 쉽게 득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른쪽 윙어 브레넌 존슨이 백포스트에서 빠져나오고 클루세스키가 뒤로 물러나 있지만 최적의 득점 위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격이 넓습니다.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서 서로 다른 수평선에 엇갈리게 배치되면 그들을 마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되며 득점 기회를 극대화하고 리바운드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트넘이 치른 세 번째 경기였던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클루세스키가 윙어의 백퍼스 돌파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손흥민이 빌드업의 중심이 됩니다. 토트넘이 왼쪽에서 볼을 내려보내고 우도기가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 사이로 움직임을 가져가자 하메드 트라오레가 뒤늦게 쫓아가죠. 이반 페리시치가 풀백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우도기와 손흥민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클루세스키가 왼쪽 풀백인 밀로스 케르케지의 안쪽으로 뛰어들어 6야드 박스 안쪽을 공략합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내주는 간결한 패스의 터치감은 정말 간격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우도기는 볼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컷백으로 연결시켰고 클루세스키가 이를 골로 연결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지난 시즌 케인이 토트넘이 리그에서 때린 슈팅 중 24.2%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11명의 선수들이 각각 컷백에 의한 찬스를 생성합니다. 13명의 다른 슈팅을 가져가는 선수를 보유했으며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단의 리더십을 손흥민이 이끌고 있죠. 그러나 EPL이란 최고의 리그에서 전술만으로 이런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리한 움직임과 골 결정력이 있었기에 이런 찬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이 그 조밀한 아스날 수비틈 사이에서 동점골을 넣은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트리피어를 향한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가 히샬리송의 득점을 이끈 것도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 조 고메즈 뒤에 위치했던 히샬리송의 아웃투인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센터백이라 평가받는 반데이크와 마팁 듀오 사이에서 순간 스프린트 하나로 압도하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 중심의 팀이며 손흥민이 토트넘 그 자체인 셈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감독을 할 것이다. 축구 경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선수들이 포지션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지만 더 미친 짓을 하게 된다. 선수들이 자신을 수비수나 미드필더, 공격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경기를 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공격진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볼 때 앞으로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엔지 감독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분석 영상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 축구 영이었습니다.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